요즘 미국 주택시장 뉴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? 어디서는 식고 있다, 어디서는 아직 뜨겁다. 말이 다 다르죠? 그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진짜 현실, 이른바 뉴노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아마 지금 다들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야? 내리는 거야? 맞죠? 기사마다 말이 다르니까요. 과연 진짜 모습은 뭘까요? 이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한번 진실을 찾아보자고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폭락이나 붕괴 이런 게 아니고요. 시장이 지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안정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.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. 네, 맞아요. 그야말로 광풍이었죠. 팬데믹 이후의 그 비정상적인 과열, 이제 끝났습니다. 지금 시장은요, 높은 모기지 금리, 그리고 팍팍 깨진 우리 주머니 사정, 바로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종의 조정기인 셈이죠. 자, 그럼 먼저 숲을 봐야겠죠? 미국 전체 이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전국 데이터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안정화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딱 보일 겁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마이너스 0.2%. 이게 2025년 11월 한 달 동안의 가격 변동이에요. 어때요?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죠?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시장이 막 폭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숨고르기를 하면서 멈춰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. 그럼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? 플러스 0.7%입니다. 자, 보세요. 한 달 전보다는 살짝 내렸고 1년 전보다는 살짝 올랐어요. 둘 다 1%가 채 안 되죠? 이건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그냥 잠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퍼스트 어메리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1% 미만의 저성장이 벌써 넉 달째 계속되고 있대요. 이건 뭐 시장이 새로운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라고 봐야겠죠. 그런데요, 이 잔잔한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는 정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. 지역별로 현미경을 들이대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. 바로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의 이야기입니다.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뉩니다. 한쪽, 러스트벨트는 아직 집값이 감당할 만해서 꽤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요. 다른 한쪽, 선벨트는 그동안 너무 올라서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버티는 쪽 러스트벨트의 성적표입니다. 피츠버그는 1년에 6.9%나 올랐어요. 워런, 뉴요크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고요. 왜냐? 간단합니다. 아직 살만한 가격대의 집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반대쪽 상황도 볼까요? 선벨트와 서부 해안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오클랜드는 무려 6.9%가 떨어졌고요. 마이애미, 덴버, 피닉스 다들 마이너스죠. 공통점이 뭘까요? 맞습니다. 팬데믹 때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바로 그 동네들이에요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? 이 거대한 온도차. 그 원인이 뭘까요? 결국 모든 건 딱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. 바로 구매력, 즉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. 퍼스트 아메리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. 결국 시장은 높아진 모기지 금리와 부담스러워진 집값이라는 이 새로운 현실, 즉 뉴노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딱 맞는 말이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. 일단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부담스럽죠.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고요. 근데 다행인 건 집값 오르는 속도가 둔해지면서 이제 좀 숨 쉴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. 심지어 최근엔 월급 오르는 속도가 집값 오르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가 집 사려는 사람한테만 중요한 얘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우리 모두의 경제, 특히 인플레이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. 핵심은 간단해요.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비가 안정된다는 뜻이잖아요. 바로 이 주거비 안정이 전체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열쇠일 수도 있어요. 전문가들도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.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같은 전문가는 최근 주거비가 거의 오르지 않은 걸 두고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까지 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주거비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.
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요. 하버드 대학의 제이슨 퍼먼 교수 같은 사람은 이 데이터를 보고 저 이제 생각 바꿨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어요. 그만큼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, 즉 CPI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. 첫 번째, 주거비가 안정됩니다. 그럼 두 번째 도미노, 전체 물가 상승세가 꺾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. 바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는 게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결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팬데믹의 비정상적인 거품은 꺼지고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. 둘째,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. 셋째,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지역별 양극화라는 것.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. 이렇게 미국 전체가 두 개의 다른 시장으로 나뉜 지금 어쩌면 이제 어떤 집을 사느냐보다 어느 동네의 집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건 아닐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